중고명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매입이 나을까요? 해외 수입이 나을까요? 중고명품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매처는 어디에요 다음으로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매입과 해외 수입 어느 쪽이 정답인지 흑백 논리로 접근하시죠.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중고명품 시장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둘 다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중고명품은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서 되는 게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직매입은 빠르게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고, 해외 수입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타이밍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실전에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매입과 해외 수입의 구조, 각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초보자에게 맞는 타이밍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어떤 루트부터 시작해야 할지 나만의 방향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매입이 뭐냐고요? 다마고치 1강에서 말씀드렸듯 말 그대로 개인에게서 내가 직접 물건을 사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안 쓰는 명품을 내놨다고 해볼게요. 그걸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내가 매입하는 방식, 이게 직매입입니다. 장점이요, 아주 명확합니다. 마진이 큽니다. 정말 가장 큽니다. 그럼 왜 직매입은 마진이 가장 클까요? 왜냐면요, 도매상에서 떼오는 것도 아니고 리셀 플랫폼에서 받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 유통 마진 그런 게 없습니다. 고객이든 일반 판매자든 내가 직접 딜하고 내가 직접 결정하고 내 기준으로 바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걸쳤는지, 몇 퍼센트 수수료를 냈는지 이런 고민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많고, 그래서 수익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걸 제가 직접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합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중간에 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싸게 산 만큼 그게 전부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말합니다. 중고명품에서 직매입이 수익률이 최고다. 이유는 내가 직접 매입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아주 명확합니다. 직매입은 찾아오는 고객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누가 나한테 물건을 팔고 싶어 해야 비로소 시작되는 구조예요. 그런 고객이 없다? 아무리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찾아오는 고객, 그걸 만들지 못하면 직매입은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연락 오고 알아서 매입 문의가 들어옵니다. 직매입은 한 번만 구조가 잡히면 수익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초보자는 직매입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찾아오는 매입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매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미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라온 물건들 먼저 캐치해서 선점하는 거죠. 이건 마케팅 필요 없습니다. 브랜딩 없어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중고 시세 감각, 빠른 판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초보자도 당장 수익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매입은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 없이 매입만 기다리는 구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조건 찾아가는 매입과 병행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감각을 키우고 작은 거래라도 쌓아가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고객이 붙고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굳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고객이 찾아 들어오는 매입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이 방법이 초보자부터 실전 고수까지 쓸 수 있는 유일한 확장형 전략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해외 수입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 홍콩, 유럽 등에서 중고명품을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매입까지 해놓고 상품도 다 리스트업을 해놨으니 나는 그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그냥 고르고 들여오면 끝. 마케팅 안 해도 됩니다. 브랜딩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이 해외 수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샀고 한국에서 팔면 끝. 근데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본 개인이 일본 셀러에게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그 셀러가 한국 셀러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순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소비세, 국제 배송비, 관부가세, 환율 변동, 플랫폼 수수료, 이 모든 걸 더하면 생각보다 마진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은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구조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계산력, 그리고 상품화 작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은 환율이 낮을 때 수입을 하고 리스트업된 제품 중 시세 차이가 분명한 상품만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등급을 올리는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외 수입은 마케팅 없이도 시작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낮지만 구조를 모르면 오히려 관부가세와 수수료를 내다 보면 손해보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어떻게 수입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물건을 수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내용입니다. 직매입이 좋아요? 해외 수입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만 딱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냐 B냐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중 조절의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품은 국내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고 어떤 상품은 해외에서밖에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맞춰야지
방식을 고정하는 순간 다른 기회들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면 직매입은 마진 중심 전략, 해외 수입은 재고 확보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직매입과 해외 수입은 서로 대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마진이 우선이다? 그러면 직매입의 비중을 높이고, 지금 물량이 중요하고 마케팅이 약한 단계다? 해외 수입의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요약하면 직매입 대 해외 수입,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략적 분배의 문제입니다. 진짜 셀러는요, 둘 중 하나만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매입도 해보고 해외 수입도 경험하면서 내 사업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실전형 셀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직매입도 배우고 해외 수입도 익혀라.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마케팅도 없고 브랜딩도 안 되어 있고 고객도 없는 상황이라면 찾아가는 매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매입, 번개장터 매입, 그리고 해외 수입, 이게 초기 셀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반대로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고객도 생기고 신뢰도 쌓였다, 이제는 들어오는 직매입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해외 수입은 부속품을 공급받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고명품 다마고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다음화에서는 매입한 제품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단순히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마진을 더 올릴 수 있는 실전 테크닉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